안녕하세요. 한국장,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 미국장에 관한 여러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민이고요. 오늘도 또 50분 알차게 채웠습니다. 여러분, sell in May 이런 말 아시나요? 유명한 격언인데요. 5월에 팔고 떠나라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 또 기회를 찾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락보단 기회를, 그리고 걱정보단 기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미스탁.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바로 선착순 20분께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한정판 투자 정보 이벤트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톡방 들어오셔서 빠르게 입장하셔야 선착순 20분 안에 드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딱 20분께만 드리는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한미스탁 1부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5월이 정말 꽃이 만개하는 시기잖아요. 네네.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장미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장미색으로 이게 와인을 맞춰서 입었는데 맞습니다. 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또 전문가님 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원래 제가 이제 준비한 멘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한번 드릴 말씀이 따로 이제 생각나서 말씀드릴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 변동성 장세입니다. 시장이 올라간 듯 하다가 빠지고 올라간 듯 하다가 빠지고 많은 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실 장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야구는 7말 8초부터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딱 이런 시기인데요. 이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로 들어서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투자할 때 많이 힘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했을 때 그동안 좀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시장 곧 시작하니까요. 앞으로 크게 올라갈 시장 그리고 그 중심에서 더 크게 올라갈 종목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시즌이고요. 이제 막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큰 그리고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으시니까 오늘 저랑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저와 함께 끝까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시장 브리핑으로 이어갈게요. 네,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한미스탁 1부부터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상황부터 한 번씩 짚어볼게요. 양시장은 빨간불 켜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나스닥 선물지수와 상승과 함께 우리 지수도 역시 빨간불 켜며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특히 조선, 방산, 원전주까지 모두 좋은 흐름을 함께 보였고요. 또 기존의 주도주와 더불어 그동안 소외받았던 수출주까지 함께 지수 상승 압력에 가세를 더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번 국내 증시 상황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섹터별로 저희가 한 번씩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역시나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씩 짚어볼 때 저희가 그동안에 유리기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혹시 어떤 섹터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일단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특히 이제 2025년도 기준으로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차피 올해 시장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또 시장에서 요구하는 섹터, 산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유리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릴 쪽은 배터리 쪽이 되겠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배터리 하면은 좀 학을 떼세요. 왜냐하면 2023년도 그때 연초부터 급등세를 기록했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한 2년 동안 2023년도 이제 1월 달에 상승 시작했으니까 이제 2025년도 6월 바라보고 있어요. 네. 거의 이제 횟수로 따지면 2년 반 정도 동안 고점 찍은 이후로 주가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미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았을 텐데 또 반대로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 네. 또한 배터리 2,000원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2,000원치 이거 좀 그렇다 많이 좀 아픈 손가락이다 하실 텐데 반대로 2,000원치 종목 안에서도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아닌 경우 혹은 네. 그 종목이 맞는 경우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
추가적인 대응 그리고 신규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시니까 오늘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간단하게 오늘 시장 브리핑 짧게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해온 자료 2차전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역시나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를 앞두고 지수가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한들 이전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박스권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적어도 6월 3일 이렇게 선거일 전까지는 코스닥 지수 기준 봤을 때 이전에 고점 찍었던 이 구간 있죠? 739포인트, 740포인트 해당 구간대에서 큰 폭의 고점을 뚫는 상승 혹은 해당 구간대에서 해당 고점 맞고 떨어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대, 이전에 정고점 부근대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 좀 더 관망세를 이어나가시면서 최근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했던 특정 섹터 혹은 그 섹터 안에 종목군 위주로 여러분들 선별적으로 공략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방향성 없이 상승 하락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결국 올해 가장 큰 화두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안에서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본다면 섹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7개, 8개 정도 나와요.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 종목 매매하신다면은 앞으로 뭐가 올라갈까? 오늘의 뭐 유도한 유망한 주도 섹터 아니면은 뭐 하반기에 유망한 주도 섹터 찾으시는데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앞으로 시장은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반대로 시장이 올라갔을 때 아직 올라가지 않은 섹터 공략해보자. 여기 결론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해온 자료 PPT 띄워드리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께서 갖고 계시겠지만 또 반대로 제가 설명드릴 뒷부분도 히든 종목 설명드릴 텐데요. 히든 종목 또한 갖고 계시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배터리 섹터 안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바로 어제죠. 2차전지 섹터 대형주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와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삼성 SDI도 그렇고요. 그리고 LG엔솔도 마찬가지로 어제 저점에서 유의미한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트렌디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2차전지 섹터가 상승을 보였던 이유 한번 배경을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죠. 테슬라가 주가가 이제 원화 기준을 봤을 때 50만 원까지 도달했던 점이 전기차 섹터의 투심이 회복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가 회사 운영에 집중하겠다라는 발언에 또한 이러한 부분이 테슬라 주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나라 전기차 섹터 또한 투심이 회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K배터리 3사 모두 LFP 배터리 라인 구축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기존의 NCM과 다르게 좀 더 경쟁력 있는 LFP 쪽에서 앞으로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 배터리 업체가 판매가 30% 인하 소식에 중국 관련된 전기차 대표적으로 비아디라는 기업이 있죠. 해당 기업이 최근에 주가 급락세를 보였고요. 이와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K배터리가 존재감이 부각하게 되면서 주가가 오른 부분도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배터리 주도주 장세 시점에서 코스닥 지수가 기술적인 회복을 보여주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시장 브리핑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부분이죠. 2023년 1월 달 초 때 배터리 관련주가 모두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스닥 지수가 대략적으로 730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이전에 73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730포인트 구간대를 추가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매물대가 소화해 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여기 보이시는 730포인트, 코스닥 730포인트 부근을 다시 한번 돌파, 안착하면서 하방 경직이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 2023년도에 730포인트에서 시장의 주도주로 지수를 이끌었던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스마트머니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한 번 더 지수를 끌어올리는 다시 한번 배터리 주도주 장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어제 바로 배터리 관련주가 저점에서 스마트머니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 대부분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주가가 원화 기준 50만 원 라운드 피어까죠? 도달하게 되면서 이제 전기차 슬슬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심리가 시장에서 크게 퍼지게 되면서 K배터리 또한 상승세가 나와 주었다. 다만 그동안 올랐던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가 30% 인하하게 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은 힘들다라는 소식에 중국 관련된 배터리 업체가 하락세를 보였고 반대로 한국 배터리가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전 산업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 리튬 이런 것들, 그죠? 니켈.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양극재 관련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 리튬 가격이 크게 형성되었을 때는 판매했을 때 수익성 또한 극대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리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재고자산 가치 평가 또한 같이 떨어지게 되면서 판매 단가 또한 마진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에코프로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앗간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고에 쌀을 한 1톤 쌓아놨다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게 쌀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앞으로 내가 돈이 많이 벌 수 있겠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쌀이 좀 썩어서 1톤이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한 500kg 정도로 가치가 줄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쌀에 대한 재고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팔 때도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재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K배터리 3사 같은 경우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때부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특히 ESS 쪽에서 최근에 10조 규모의 잭팟을 터뜨렸고 여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이 먼저 발생했죠. 이뿐 아니라 다른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리고 다른 SK온 같은 경우도 앞으로 2분기 때는 실적이 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실적이 바닥을 언제 찍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실적이 적자 전환을 기록하게 되면서 연속적으로 3분기 내내 적자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적자가 이제 1분기 때 실적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실적이 회복세로 들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라고 한다면 이제 4, 5, 6월 달이죠.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것은 이제 한 8월 중순 그때쯤에 대부분 실적이 발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는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LG 엔솔뿐만 아니라 뒷부분 보여드릴 거지만 LG 엔솔, 에코프로, 삼성 SDI, 네로라는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쪽의 3대장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어제 저점에서 중장기 투자 성향이 높은 기관계 두 창구가 바로 대량으로 매집을 해놨고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중장기적인 방향성, 상방 전환 또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2차전지는 적자를 기록했고 실적도 바닥을 찍으면서 주가도 바닥을 찍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2분기 때 실적이 저점을 찍고 회복세가 기대되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주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재 2차전지 대부분 바닥 찍었고 더 빠질 자리도 없습니다. 심지어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던 만큼 성장성 또한 무궁무진한 만큼 지금 현재 구간 상당히 공략하기 좋은 자리이고 좋은 시점, 좋은 시기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K배터리 3사 회복 시점 같은 경우 2025년도 하반기부터 실적 회복이 예상이 되고요. 저점을 찍은 건 이번 2분기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2분기 때 5월 끝나갑니다. 이제 6월 달 우리가 미리 저점에서 담아놔야 쭉 우상향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의 엔솔은 이번에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통해서 최근에 유럽, 미국, 중국의 텃밭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무려 10조가량의 잭팟을
터뜨렸고요. 이 따라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차전지 많이 좀 설명을 좀 과하게 드린 것 같아요. 화면 좀 튀었는데 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 엔솔, 삼성 SDI, 에코프로 이 세 종목 2차전지 3대장 종목군들이 바로 어제 기관에 유의미한 자금이 들어왔다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LG 엔솔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LG 엔솔 같은 경우 여기 보시는 빨간색깔 선 그어놨죠? 일봉상에서 이전의 지지 라인 그리고 이전의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해당 종목 LG 엔솔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여기를 찍고 눌린 나온다면 그때 매수 가능하겠고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빨간색 구간대를 만약에 시장에서 한 번 더 배터리 쪽에 호슬 쪽에 나와주면서 호재가 나온다면 가뿐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구간이고요. 이전의 고점과 이전의 고점을 쭉 이어봤을 때 추세상 120선 구간에서 맞고 떨어진다라고 한들 빨간 색깔 그어놨던 이 구간대 이 구간에서 만약 물리신 분들도 지금 추가 매수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 가격대는 우리가 앞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시장이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저점에서 매수하신 이후에 빨간 색깔 구간에서 팔고 눌림 나올 때 또 사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쪽은 예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고성장주였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욱더 실적 또한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섹터입니다. 이로부터라고 하는 건 좀 꼰대 같아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2차 전지는 제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 놓치신다면 2차 전지 정말 후회를 하실 것이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어제 일자로 2차 전지 LG 엔솔 중요한 수급이 들어왔다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LG 엔솔의 어제 일자 5월 28일자로 수급을 보시면 기관계 순매수가 단위가 이건 1주가 아니라 1000주입니다. 보시면 115라 써 있어요. 그러면은 11만 5천 주를 기관이 매수를 해준 건데요. 이때 바로 이제 어제 일자 형성된 거래량이 40만 주 조금 안 됩니다. 40만 주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발생했던 거래량, 어제 거래량 대비 기관이 매수해준 수량이 11만 5천 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관이 특정 주식을 살 때 당일 터진 거래량 대비 수량이 10% 이상 기관이 사주면서 거래 대금이 100억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관이 주도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그동안 투신, 연기금 뿐만 아니라 보험 모두 그동안 1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다가 바로 어제 저점에서 LG 엔솔이 거래량 대비 10% 이상 유의미한 순매수와 더불어서 거래 대금 또한 100억 이상 터져 주었습니다. LG 엔솔 현재 주가가 29만 원, 30만 원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수량이 10만 주 이상 샀다? 거래 대금 거의 300억 가량 육박을 합니다. 100억만 넘어져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거래 대금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단순한 이제 발생했던 거래량 대비 기관의 순매수 수량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더불어서 기관계 자금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국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뭐냐? 여기 보이시는 투신, 펀드 자금 말합니다. 투신. 그리고 연기금. 이 두 개의 투신과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중요한 자리에서 유의미한 매수가 들어온 경우 유의미한 매수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거래 대금적인 측면 그리고 당일 발생했던 거래량 대비 10% 이상 매수 주었는가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투신 연기금 모두 매수를 줬다라는 것은 앞으로 해당 종목에 펀드 자금 충분하죠. 연기금 또한 자금 빵빵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꾸준히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투신 연기금 모두 저점에서 매수하는 성향이 상당히 높고요. 한 번 매수하면 적어도 3개월 이상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2분기 때 실적 바닥을 찍고 하반기 때 실적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2차전지 그중에서 테슬라의 하이엔드 라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LG 엔솔이 상당히 좋은 기회 되겠다라는 점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투신이랑 연기금을 강조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뭐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자격증 공무원님들도 시험 보시다가 객관식 문제 나오면은 우리가 이건 정말 정답이 확실하다. 예를 들어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뭐 옳은 걸 고르시오 하면은 고르잖아요. 아시죠? 네. 그 중에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우리가 딱 알지 못하더라도 헷갈리더라도 기역, 니은은 확실한 것 같아. 그러면 기역, 니은 들어가는 것만 빼고 안 들어간 건 다 치죠. 이런 겁니다. 종목 고를 때도 지금 시장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수급, 투신, 연기금 이런 애들이 어떤 종목을 사주고 있는지 이런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당일 발생했던 거래량 대비 특정 퍼센티지 이상 사주는지 그리고 거래대금 충족하는지 이것만 봐주시면 돼요. 다만 그날의 주가가 전일의 종가 대비 상승세를 보여줘야 된다. 그 조건이 또 갖춰져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거듭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앞으로 시장 트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지금 방송 보실 때 꼭 이해하시라고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점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LG엔솔뿐만 아니라 삼성 SDI 한번 볼게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어제 28일자로 삼성 SDI는 거래량이 100만 주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10%, 10만 주 이상만 기관이 사주면 돼요. 그런데 14만 4천 주를 기관이 사줬고 외국인도 같이 사줬습니다. 주가가 17만 원대죠. 근데 이제 기관이 14만 사줬다. 거래대금 또한 100억이 넘었습니다. 발생했던 거래량 대비 10% 이상 기관도 매수를 해줬고요. 여기 더해서 뭐 말씀드렸죠? 투신, 연기금 이 두 개만 보면 된다. 이 두 개 안 들어가는 거 다 지우세요. 지금 시장은 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점에 주가가 머물러 있으면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소위 말해서 실적이 정말 개차반입니다. 적자를 치고 더 나빠질 데 없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 해당 종목군이 지수를 견인하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서 기관이 들어온 종목이야말로 앞으로 꾸준히 올라가면서 해당 종목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좋은 방법이 되겠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던 LG엔솔처럼 이렇게 투신 연기금 자금 들어오면서 기관의 대량 매수에 매집 포착됐다.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요. 에코프로 BM도 자 보시면 이제 5월 28일 날 똑같은 일자죠. 에코프로 BM, LG엔솔, 삼성 SDI 세 종목 모두 5월 28일 날에 네. 발생했던 거래량 대비 기관이 10% 이상 사줬습니다. 그리고 투신, 연기금 자금도 들어와 줬고요. 그리고 보이시는 거래대금도 100억 이상 터져 주었습니다. 한 이제 9만 원 정도 하니까 그죠? 거의 이제 20만 주 사줬으면 거래대금 100억 넘었죠. 그래서 이 세 종목 모두 같은 날 기관계, 투신, 연기금 모두 유의미한 매집세를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는 저점 찍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관 중에서도 돈이 많은 투신, 연기금, 중장기 매매를 선호하고 저점 선침매를 선호하는 이런 애들이 사준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2차 전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종목 내가 다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뒷부분 가져온 히든 종목 꼭 집중해서 바라겠고요. 해당 히든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LG엔솔, 베트로 지금 가장 핫하죠. 해당 기업이 2대 주주로 올라 있는 기업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히든 종목 또한 주가 저점 구간에 있으니까 잠시 후에 검색에 설명드리고 히든 종목 마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5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에는 전문가님이 언급해주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휴머노이드 같은 관련주들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오랫동안 부진했던 2차 전지 조금씩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까지 대표적인 관련주인데요. 기관에 유의미한 자금이 들어온 만큼 또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관련된 종목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 정보톡방에서 조금 더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2차 전지주와 관련된 내용, 투자 인사이트 함께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선착순 20분께만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방송 중에만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와 함께 1+1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까 이제 시험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학 혹시 학창 시절에 좀 잘하셨나요? 전 스포츠였습니다. 아 스포자였어요. 네. 저는 사실 수학을 꽤 좋아했는데 네. 수학이 공식이 있어서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주식에는 공식이 있나? 이런 좀 의문점이 드는데 혹시 전문가님 수학처럼 공식, 주식 세계도 있을까요? 모든 것은 전 사실 규칙,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주식을 배울 때도 운 좋게 정말 초심자 때도 일주일에 한 2천만 원 정도 번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분산 투자를 안 하고 네. 특정 종목에만 소위 말하는 몰빵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그만 패턴에 자신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 패턴 이런 게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패턴과 더불어서 정말 시장에서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차트에서 어떻게 찾는지 제가 오늘 단타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이밍이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단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매수를 했을 때 크게 올라가면 좋죠. 그런데 당일날에 매수, 당일날에 매도하면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직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 혹은 시간대를 노려야 돼요. 그래서 시간대라고 한다면은 9시 개장하게 되면은 9시 3분까지 혹은 9시 15분까지가 종목상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대입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9시 30분까지가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어제 미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순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된다 하신다면 9시 30분까지 지켜보시면 되시고 네. 내 반대로 오늘 내가 단타로 빠르게 한번 종목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시 3분까지 혹은 15분까지 딱 끊어서 검색기 안에 나오는 종목 위주로 공략하셔야 그날 여러분들이 단타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이제 3분 봉을 하게 되고요. 물론 1분도 좋아요. 근데 1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신뢰도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요. 1분 만에 검색에 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하고 차트 보고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전업 투자자들 혹은 소위 말하는 제약 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1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니고 3분입니다. 5분 같은 것도 너무 느려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나중에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양보해서 만약에 당일날에 플러스 10%까지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양보해서 5% 노리고 가는 경우에는 15분 캔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시 3분 혹은 15분까지 말씀드렸죠. 그 이상 넘어서 뜨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0%까지 타점 대비 플러스 10%까지 노리긴 힘들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검색기는 제가 있는 정보톡방에 하단 QR코드 입장하시면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검색기를 사용하는지 주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개장 이후 15분 이내에 뜨는 종목 위주로 공략하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날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지, 모멘텀이 있는지, 혹은 호재가 있는지, 호재가 없더라도 전일 미장에서 크게 급등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장에서 개장하자마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시장의 트렌드한 이슈 혹은 당일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시 3분에서 15분 사이에 형성되는 거래 대금이 최소한 40억에서 한 200억 정도 형성되는 경우 많습니다. 네. 이런 종목군들은 장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한 거래량이 이제 거래 대금이 1,000억 정도 형성이 돼요. 당일 기준 거래 대금이 1,000억 정도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소위 큰 손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장 초반에 거래량, 거래 대금 크게 터지는 종목 3분봉 캔들 하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최소한 10억 이상 터져줘야 이렇게 9시 3분에서 15분 사이에 적어도 40억에서 200억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지고요.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단타 공략하실 때 사자마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조건 검색기 안에 조건을 모두 포함시켜 놨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보이시는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번째입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방송 말씀드릴 때마다 물론 장 초반에 15% 찍은 종목군 중에서 좋은 종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네. 이런 경우에는요. 장 초반에 올라간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300개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올라간 종목이 적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15% 이상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15% 찍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까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고 혹은 반토막까지 안 내려가고 딱 10에서 13% 정도 이 사이까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고 그래서 버텨준 종목군들이 있어요. 9시 3분에서 네. 9시 15분 사이에. 첫 번째의 경우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 비교를 본다면요. 아까 제가 이 패턴 말씀드렸죠. 그리고 좋은 주식이라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안 달란 주식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는 주식이 좋은 주식입니다.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쭉쭉 올라간 종목군들은 없어요. 점상 올라간 종목도 빼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한 번 더 올라갈 때 더 크게 올라가면서 고점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중에 사람들이 정말 사고 싶어서 안 달라는 케이스는요. 1번, 2번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당연히 답은 뭐냐? 다 아시죠? 바로 2번입니다. 2번.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안 달라는 주식은요. 주가가 장 초반에 플러스 15%까지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주식은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주식일수록 고점 대비 조정폭은 크지 않습니다. 왜? 조금만 빠져도 사람들이 사고 싶어 안 달라 합니다. 비싸면 어때? 앞으로 더 갈 텐데. 네. 좋은 주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빠진 일이 거의 없어요. 적어도 두 자릿수 유지해 주면서 꾸준히 저점 매수 들어오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났다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당일에 고점 뚫고 당일에 많이 올라가면 30% 상한가 혹은 25%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타점 대비 플러스 10% 꾸준히 올라가 줍니다. 반대로 이렇게 조정받지 않고 주가가 올랐는데 조정 안 나고 이렇게 당일에 혹은 분봉상에서 종가 고점으로 끝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과매수죠. 조정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한번 조정 나올 때 크게 나와요. 이런 거 사지 마시고 고점 15% 찍더라도 조정폭이 두 자릿수 머물러 주면서 고점 대비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주가가 잘 관리되는 종목. 이런 종목이야말로 정말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제가 이 검색기를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군들 대주산업 플러스 10%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이렇게 10% 걷어줬고요. 그리고 핑거스토리 16%, 아이스크림에도 14%, 유보텍 14%, TS인베스트 14%, 솔트룩스 10%, 그리고 온크크로스 10%, 동양철강 10%. 꾸준하게 두 자릿수 10%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이 종목군들은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좀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핫했던 이슈, 트렌드,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군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장 초반에 9시 3분에서 15분 사이에 이미 충분히 거래 대금이 40억에서 200억 가량 터져줍니다. 이런 종목군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물리더라도 물릴 일이 거의 없이 반드시 한 번은 탈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검색에 포착된다면 해당 캔들 분봉상 떴을 때 종가 기준이 매수 가격이 되고요. 매도가는 플러스 10% 딱 두 자리 찍는 가격대에 걸어두시면 대부분 다 매도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수익 매매를 하고 있고 단타도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두 자릿수 10%를 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타점 혹은 매도 타점 공략이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드리는 검색기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서 드리는 투자 관점의 한정판 자료와 인사이트 받아가시면서 아 소위 말하는 매수 급소 타점은 이런 데서 잡는 거구나 한번 알아가신다면은 이후에 중장기 투자하실 때도 오히려 손실보다는 이렇게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기회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가까운 배터리 쪽 히든 종목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의 첫 번째 조건 이제 타이밍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저희 검색기 안에 3분봉을 체크하시면 손쉽게 이렇게 단타 수익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3분봉 단타 검색기는 저희 정보톡방에서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3분봉 단타 검색기 지금 바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방송에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기대주, 오늘의 히든 종목을 함께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께 함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힘내라고 네. 또 이렇게 히든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오늘의 히든 종목 설마 준비 안 해주신 거 아니시죠? 오늘 역시나 정말 좋은 종목 가질 것 같고요. 네. 늘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많은 분들께서 내가 종목을 뭘 사야 되나 많이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장을 갈 때 뭔가 살 게 있으니까 나야겠죠. 물론 뭐 저처럼 이제 시장 다 받고 끝났고 졸려서 잠 깰 겸은 그냥 뭐 쓰리버스 끌리고 편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시장을 갈 때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필요한 게 뭐지? 생각하고 네. 시장 가서 필요한 걸 삽니다. 이런 것처럼 주식시장 안에서도요. 이미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AI, 로봇,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에너지원, 원전, 그리고 유리판, 더불어서 휴머노이드 마지막 퍼즐이 되는 전고체 배터리, 그 안에서도 일부 배터리 종목군들 보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매매하시면 뭐 사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공략했던 히든 종목 뉴버텍 공략해서 두 자릿수 상승세 거뒀고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3S, 아감 컴퍼니, 유니온 등등 공략하자마자 모두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올라와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히든 종목은요. LG엔솔 쪽에 이제 핵심적인 협력사로 자리 잡은 기업이고요. ESS 배터리팩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LG엔솔이 중국의 텃밭인 북미, 북미 그리고 유럽 쪽에서 10조 규모의 잭팟이 터뜨렸죠. 해당 기업이 바로 LG엔솔 핵심 협력사입니다. 많이 떨어지는 게 있겠죠. 그만큼 앞으로 영업이익이 또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전기차 배터리팩 ESS 부품 양산 또한 전체 사업의 매출 비중이 무려 40%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고요. 차트 보시면 이전에 형성됐던 빨간색깔 선 보이시죠? 이전에 고점 구간 그리고 해당 구간대 돌파 이후의 지지 확인되시죠? 또 돌파 이후의 지지 확인되다가 최근 4거래일 동안 해당 빨간색깔 선 돌파 시도를 꾸준하게 돌파 시도 흐름이 나와 주었고요. 주봉상에서의 주요한 매물대를 이제 막 골든 크로스 나와 주었고 어제 바로 주요한 배터리 대장 3사 모두 기관의 수급이 유입됐고 LG엔솔 필두로 잭팟이 터진 만큼 낙수 효과 기대된 히든 종목 제가 지금 있는 종목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방송 끝날 때 해당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리고요. LG전자가 2대 주진 기업 지금 얼른 받아가시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힘내 종목, 히든 종목은 K배터리 관련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저희 정보톡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국내장에서의 히든 종목 지금 바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미국장에서 만나뵐게요. 한미스탁 2부 미국장 또 한 번 시원하게 열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전일 급등한 지수 피로도 누적과 함께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 등이 합산해서 시장은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연준이 관세에 대해서 위기감을 표출하면서 사실 이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또 있었습니다. 네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서 나스닥 선물지수는 또 상승하고 우리 시장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뉴욕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현재 미장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강조드린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는 과매수가 아니고 공격적인 매매보다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 네.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현재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적극 공략할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우리가 떨어질 자리에서 높은 가격대 형성된다면 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지금 현재 미장에서는 개별적인 이슈 있는 종목이 하나에서 선별적인 공략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어제 S&P 500 지수는 0.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보도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 케이던스 디자인 그리고 신스 주가 또한 급락이 나와 주었습니다. 미국 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다라고 발표하게 되면서 현재 선물 지수가 1%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또 고점 찍고 전강 후약 흐름 보이고 있는 만큼 여기서 이런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해서 덥석 울면 절대 안 되겠다.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3일 동안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여기까지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수출하는 GPU, 이 GPU에 대한 통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네.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비전은 신뢰를 하고 있죠. 나 좀 봐달라 이런 의미예요. 좀만 규제 풀어줘 이런 의미입니다.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 또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앞으로 쭉 늘어나 10%를 넘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에 수출하는 GPU의 가격을 줄이면서 성능 또한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결국 엔비디아의 이제 수출에 따른 영업 잠정적인 영업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의미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패권은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크게 넘어오겠죠. 최근에 뭐 딥시크 쇼크 이런 말도 있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악재만 작용할 뿐 관련주들은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빅베어 홀딩스 AI뿐만 아니라 뭐 사운드라운드 AI 이런 AI 종목군들도 지금 바닥 구간에서 갑자기 막 플러스 20% 급등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선 우리가 아직까지는 AI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가 호실적 기록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와 주고 있긴 한들 아직까지 일부 반도체 종목군들은 지수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충분히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호재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짝 상승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어깨 라인에 왔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공격적인 매수보단 관망세로 앞으로 시장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미 저와 함께 저점에서 노리셨던 분들은 지수가 한 30%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버스 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살짝 위험하다. 다음 버스 얼른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관심 갖고 계실 M7 종목군들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인텔 올라오는 뉴스, 호재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주 전쯤인가 그때도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6월달에 있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국 출시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 상용화에 따른 기대되는 영업이익 앞으로의 주가 전망 목표가 또한 제 방송에서 언급드린 바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서 한정판 투자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제가 드린 인사이트 모두 받아가실 분들은 얼른 지금 방송 중에 입장하셔서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서 곧 공개될 히든 정보 또한 같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 뉴욕 증시는 관망세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전문가님 의견 짚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미국장 이슈와 그리고 주가 전망은 방송 후에도 저희 투자의 힌트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톡방에 입장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미국장에 관한 이슈들 함께 짚어가실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미국장에서의 이슈 저희와 함께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말씀드렸던 초반에 말씀드린 선착순 20분께 드리는 투자 이벤트는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고 계시는 관계로 지금 10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 10분 안에 꼭 드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께 한번 더 이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또 미국장에서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오늘 미국장에서 히든 종목 어떻게 힘내라고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저와 함께 좀 빠른 시간 안에 한 달 전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세 자릿수 가까운 상승세 나와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스케일 파워라 불리는 SM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스닥 지수가 15,700포인트 딱 찍었을 때 지금 바닥이다 말씀드렸고 SMR 가지고 공략하면서 SMR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또 신고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상승률이 한 140% 가량 상승을 했고요. 여기 더불어서 이제 관련된 섹터 안에 동일한 기업인 오클로 같은 경우도 현재 아마 상승률이 세 자릿수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이렇게 뉴스케일 파워는 오클로처럼 원전 관련된 기업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원전 다음에 뭘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트럼프의 아젠다 47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젠다 47이라는 건 트럼프가 이제 작년 11월 때 미국 대선 때 내가 갖고 있는 정책은 이거요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공약집이에요. 공약집. 네. 내가 이런 거 살 것이다. 쭉 요약한 게 아젠다 47이라는 거고요.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때는 주요한 부서, 인력 배치,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구성하고 거기 실질적으로 인력 배치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정책, 행정 명령 쌓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까지는 트럼프의 정책주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동안 주목을 받아왔던 것들은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AI, 로봇,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우주장고 관련주 이런 것들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대선 관련주가 이제 급등을 보긴 했는데 이미 그때 피크를 찍고 지금 현재 주가가 충분히 조정세를 보인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반기 때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트럼프 관련된 정책 관련주 바로 아젠다 47에 기록되어 있는 관련주를 지금 하반기 들어오기 전에 공략해야겠다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하면 뭐 한 달 남은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아젠다 47 관련해서 원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전, SMR, 오클론 이런 것들은 한 달 전에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뉴스캐파 같은 경우에는 타점 대비 140%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네.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뭐 내일 하지 뭐. 다음 주 하지 뭐. 하다가 이런 세 자릿수 상승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히든 종목은 아직 시간 여유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미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BBAI를 불리는 빅베홀딩스 AI 방산 쪽과 인공지능 결합한 해당 종목도 있었는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달쯤에 자리를 만들고 급소 자리를 차트상에 만들고 3월 달부터 본격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주당 가격이 한 $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BBAI, 빅베홀딩스 AI라는 종목이 불과 5거래일 만에 $5에서 $12까지 상승세를 보입니다. 상승률이 120%가량 되죠. 불과 5거래 일주일 만에요. 미장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그 자리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 모멘텀 확실하다 하면은 눌림 나올 때 꾸준히 모아 가셔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럼프 아젠다 47에 들어가 있는 UAM, 도시방공 모빌리티 관련된 기업이고요. 해당 기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바로 도시방공 모빌리티의 네. 표준 전 세계 규격을 갖춘 기업입니다. 최근에 자금 조달에도 성공을 했고요. 차트를 잘 보시면 빨간색깔 라인 보이시죠? 이전에 지지했던 여기서 매물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깔 선. 이 구간대를 최근에 한번 돌파 시도 매물대 테스트 한 2번 돌파 시도. 그리고 이제 주봉상 이번 주에 3번째 돌파 시도 나왔습니다. 제가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종목이 됐던 간에 저점을 꾸준히 높여주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특정한 매물대 구간대를 이제 3번째 돌파 시도 이후에는요. 반드시 그 다음 상승이 나올 때는 암묵적으로 네. 해당 매물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는 구간이 첫 번째가 되고요. 여기 첫 번째,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그리고 바로 주봉상에서 이번 주가 3번째 돌파가 됩니다. 눌림 나왔을 때 한번 빨간 색깔 돌파하는 움직임이 일봉상 나와준다면 그때가 바로 4번째 돌파 시도가 됐고요. 암묵적으로 4번째 돌파 시도 때는 이전에 고점 부분까지 뚫고 네.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10,000원 초반대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정고점 가격대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정책주인 만큼 신고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전에 신고가 가격대 원화 기준 19,000원입니다. 10,000원대 초반에서 19,000원 뚫고 올라간다면 우리가 20,000원 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기대 수익률 3자릿수 누려볼 수 있겠습니다. SMR 뉴스케 파워 놓치신 분들 저와 함께 다음 자리 히든 종목 지금 얼른 제가 있는 정보방 오셔서 같이 종목 받아가시고 함께 공략할 기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주 관련 이제 떠오르고 있는 태양인데요. 이 히든 종목 가져가셔서 우리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함께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명 저희가 정보톡방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국장, 미장에서의 히든 종목 알차게 담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저희는 더 알찬 정보로 담아서 4시 한민스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